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왜 내게만 늦게 오나요? 이 질문으로 오늘의 문을 엽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바쁩니다. 메시지 확인하고 사람 얼굴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그치죠. 이번엔 꼭 놓치지 말자 다짐하지만 막상 입술은 굳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가 결국 침묵으로 하루가 저뭅니다. 그 사이 인연은 문턱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립니다. 부처님은 한낮에 볕이 사원을 비출 때 마당가 그늘에 앉아 제자들의 발걸음을 지켜보셨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지나가고 누군가는 주저하다 돌아섭니다. 부처님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마음을 보낸다. 그 말은 바람이고 인연은 돛이다. 바람이 불어야 배가 나아간다. 이 한 줄 생각이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스침으로 짜여 있죠. 엘리베이터 앞에 짧은 눈맞춤 점원에게 건네는 한마디, 가족에게 툭 내뱉은 대답. 그때마다 말은 작게 흘러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없으면 상처도 없겠지 싶은데 이상하게도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말이 없다는 건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뜻이라서 그렇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려는 방어가 결국 나를 고립으로 밀어넣죠. 부처님은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대가 안전하려고 세운 벽은 그대의 홀로됨을 더 두껍게 만든다. 안전과 고독은 종종 같은 옷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까? 정말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보낸 말의 결이 늘 거칠거나 너무 얇아서였을까요? 처음부터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듣는다면 한 가지는 확실히 얻습니다. 인연을 부르는 말의 법칙. 그 법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입술이 망설이는 지점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점을 살피고 바꿉니다. 첫 호흡을 고르고 마음의 등을 켭니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말은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인연은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앉게 될까요? 따뜻한 그림자처럼 다가와 저녁의 길을 덜 외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들으면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래 미루어 둔 이름 혹은 어색하게 멀어진 얼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합니다. 그 상상은 이미 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말은 떠오르는 순간 절반이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절반은 용기로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기를 함께 연습합니다. 안전하게 연습하고 부드럽게 꺼내고 정확하게 닿게 합니다. 사람이 가장 목마를 때 입술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대개 설명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나를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고 상처를 덜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길어지고 숨은 가빠지죠. 상대가 듣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불안의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얼굴빛을 보며 마음의 결핍을 읽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선택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흔들릴수록 말은 흔들리다 부러집니다.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죠. 강한 말은 상대의 등을 밀어내고 약한 말은 상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흔들릴까요? 사랑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갈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확인받으려는 말은 무심코 빚을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뭔가 보여달라. 그 빚이 쌓이면 관계는 숨이 차집니다. 반대로 고마움을 먼저 말하는 입술은 빚을 지우고 자리를 비웁니다. 부처님은 작은 그릇에 물을 채운 뒤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릇이 작을수록 물결은 쉽게 넘친다. 그릇이 크면 같은 흔들림에도 고요를 지킨다. 우리의 마음 그릇은 지금 어느 크기인가요? 작아졌다면 커지게 하면 됩니다. 그 시작이 말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는 옳다에서 그대는 소중하다로 틀기를 돌립니다.
논증에서 인정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설득에서 경청으로 호흡을 바꿉니다. 필요의 자리에 감사가 놓이면 결핍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줄어듦이 바로 인연을 부르는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사람이 앉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마음이 눌러앉죠. 그 여백을 만드는 가장 쉬운 주문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고맙습니다. 이 한 줄은 내 필요를 내려놓고 상대의 존재를 세웁니다. 말이 바뀌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짧고 효과는 깁니다. 한 번의 고마움이 하루를 바꾸고 10번의 고마움이 계절을 바꿉니다. 그 계절이 지나면 내 곁에 사람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구름이 흐르는 속도 나무잎이 닿는 소리 사원 처마에 모이는 바람. 그 고요 속에서 짧은 문장을 떠올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인연을 부르고 복을 잉태한다. 필요의 불을 낮추고 고마움의 불빛을 켜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을 향해 속으로 천천히 말해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다. 소리는 작아도 파장은 멉니다. 이 파장은 곧 행동을 부릅니다. 말은 가야 말입니다. 가까스로 만든 문장을 마음속에서만 돌리면 그것은 아직 생각이죠. 생각은 안전하지만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옮기며 제자들에게 나지막이 일렀습니다. 말은 발자국과 같다 지키지 않으면 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멀어져 상대에게 가까워지는 짧은 출발. 그 출발을 방해하는 것은 보통 상상입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오해하면 어떡하지? 상상은 미래의 그림이고 두려움은 그 그림의 그림자죠. 그림자를 줄이는 방법은 한 걸음 빛 쪽으로 옮기는 일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문장을 택합니다. 과하게 설명하지 않고 정확히 마음 한 점만 건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컸습니다. 이때의 목소리는 낮고 호흡은 길게 갑니다. 문장은 짧고 온기는 오래 남게 합니다. 떠남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상대를 흔들지 않기 위한 배려의 간격. 문장을 보내기 전 상대의 시간대를 떠올립니다. 응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답장이 없을 자유를 선물로 함께 보냅니다. 그 자유가 편안함을 만들고 편안함이 반복될 때 비로소 인연은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은 젖은 흙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운 촉감에 마음을 붙들어 둡니다. 현재에 붙들린 말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현재를 떠난 말은 기대의 줄을 달고 날아가 상대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사실만 말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기쁘다. 평가보다 관찰을 쓰고 판단보다 체온을 보냅니다. 떠나면서 한 가지를 더 놓습니다. 결과에 대한 소유욕입니다. 말을 보냈으니 이제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놓는 순간 말은 가장 가벼운 상태로 흐릅니다. 가벼운 말이 멀리 갑니다. 이 떠남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짧은 이동이 길을 만듭니다. 익숙해지면 두려움은 자연히 마릅니다. 우리의 입술은 방향을 외우고 손끝은 타이밍을 배웁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며 피연처럼 자랍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면 도착하는 길에서 무엇을 만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표정 혹은 엇나간 어조가 돌아옵니다. 그때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 장에서 찾는 법을 익혀봅니다. 보낸 말이 닿았을까? 상대의 반응은 어떤 뜻일까? 탐색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이때일수록 눈을 낮추라 당부했습니다. 상대를 시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해석으로 달려갑니다. 그 표정은 아마 실망일 거야. 그 침묵은 분명 거절이겠지. 하지만 해석은 내 과거의 거울일 뿐 상대의 현재가 아닙니다. 탐색은 해석을 줄이고 관찰을 늘리는 훈련입니다.
상대가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 속도가 어땠는지, 밤인지 낮인지 그 사실들을 조용히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물결을 살핍니다. 내가 왜 지금 서운해졌는지, 왜 초조해졌는지. 서운함의 밑바닥에는 기대가 있고 초조함의 뒤에는 통제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마음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늦춰지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짧게 숨을 고르는 선택. 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문장은 이해의 문을 여는 마디입니다. 상대를 옳다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인정이 먼저 가면 설명은 나중에 와도 됩니다. 탐색의 기술은 간단합니다. 3가지 질문을 내 마음에 먼저 묻습니다. 지금 사실은 무엇인가? 지금 내 감정은 무엇인가? 지금 관계에 도움이 되는 말은 무엇인가? 이 3가지가 정리되면 말은 더 짧아지고 온도는 더 따뜻해집니다. 그대가 본대로 말하라. 그러나 그대가 느낀 것을 사실처럼 말하지는 마라. 느낌은 구름이고 사실은 산이다. 구름은 흘러가고 산은 남는다. 탐색은 구름이 걷히길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예의입니다. 예의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인연을 깊게 합니다. 관계가 살아나는 단어를 정확히 집어 올리는 일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단어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써도 마르지 않는 셈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세 단어를 익숙한 순서로 반복하면 인연의 맥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마음의 새 기둥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존중, 공감, 안심. 부처님은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존중은 나를 낮추어 자리를 내어주고, 공감은 그 자리에 앉은 마음을 덮으며, 안심은 그 마음이 눕도록 한다. 이 3 과정이 지나가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야기가 흐르면 관계는 스스로 몸을 가집니다. 이 단어들이 공허해지지 않게 하려면 한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구체로 말하기. 고맙습니다. 뒤에는 무엇이 고마운지 한 줄을 붙입니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내 오후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이해합니다.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실 덧붙입니다. 그 말을 하게 된 당신의 사정을 상상해 보니 마음이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뒤에는 함께 있을 의지를 얹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구체는 말의 뼈대가 되고 목소리는 살이 됩니다. 목소리는 급하지 않게 마침표는 분명하게 갑니다. 부처님은 법당 기둥에 비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기둥을 급하게 넘지 않듯 고운 말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름은 설득이 되고 고요함은 초대가 된다. 발견의 기쁨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3 단어를 하루 루틴으로 정합니다. 아침 1번, 낮 1번, 저녁 1번. 다른 사람에게 2번, 나 자신에게 1번. 나를 향한 말도 인연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 세상을 어떻게 부르게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괜찮아, 참 잘했다. 오늘의 나는 오늘로 충분하다. 이 말이 내면의 긴장을 풀면 바깥의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대가를 치르는 순간입니다. 말은 때로 오해를 부르고 관계는 예기치 못한 비를 맞죠. 그 비를 견디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만 한다고 좋은 일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쌓인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고 상대의 상처도 저마다의 속도로 무너집니다. 때로는 침묵이 답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날 선 말이 역류하죠.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은 방어입니다. 하지만 방어는 불꽃을 키웁니다.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서 촛불을 가렸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면 불이 흔들린다. 손을 막대처럼 세우면 불길이 솟구친다. 손을 벽처럼 세우면 바람이 잦아든다. 대가를 치르는 지혜는 벽이 되는 일입니다. 맞서지 않고 흡수하고 밀지 않고
단단히 서는 태도. 여기서 가장 강력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잘못이 내게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의 숨기를 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한 줄이 흐름을 바꿉니다.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성급했나 봅니다. 당신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인연은 이때 자리를 옮깁니다. 상대의 마음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가까워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두어야 지켜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때의 말은 단호하되 부드러워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리를 지키겠습니다. 부처님은 법회의 마루 끝에 서서 먼 산을 보았습니다. 멀리 있어도 산은 산이다. 가까이에서만 보아야 사랑이 아니다. 대가의 시간은 품위를 지키는 시험입니다. 내 말이 내 품위를 깎지 않게 하는 절제. 말이 적을수록 뜻은 선명해집니다. 짧게 말하고 오래 책임집니다. 그 책임이 쌓이면 상대는 신뢰를 배웁니다. 신뢰는 사랑보다 늦게 오지만 더 오래 갑니다. 이제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비를 맞고도 불씨를 지켰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나에게 오는 길. 그 길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처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처음엔 관계가 내게 무엇을 줄지부터 계산했고, 지금은 내가 관계에 무엇을 보탤지 먼저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물그릇을 들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하늘이 비치고 하늘이 비치면 새가 지나가도 파문이 곱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졌는지 확인합니다. 고마움을 먼저 고르고 이해를 먼저 내고 안심을 먼저 나눕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저녁에 남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덜 지치고 덜 서운합니다. 인연이 가까이 왔다기보다 내가 가까이 서게 됩니다. 이 귀환의 징표는 관계의 수선 속도에서 드러납니다. 작은 오해가 생겨도 풀림이 빨라집니다. 사과가 자연스럽고 수용이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말이 따뜻해집니다. 수고했다, 잘 버텼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빛낸다. 이 말들이 내 심장을 느리게 두드려줍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를 데려왔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변화가 습관이 되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설계에서 오래갑니다. 하루 3번의 말 수행을 달력에 새깁니다. 아침엔 감사, 낮에는 공감, 밤에는 안심. 아침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낮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밤에는 나 자신에게. 각 말 뒤에는 반드시 구체를 붙입니다. 고맙습니다 뒤에는 오늘 당신의 어떤 행동이 나를 살렸는지, 이해합니다 뒤에는 당신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헤아렸는지, 괜찮습니다 뒤에는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유지될지. 둘째 주는 침묵의 훈련을 더합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배우는 한 주. 상대가 감정의 파도에 있을 때 내 말은 노가 아니라 닻이 되어야 합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맞춥니다. 셋째 주는 거리의 훈련입니다. 익숙한 패턴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예의를 앞세운 경계 문장을 준비합니다. 나는 지금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뒤에 차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넷째 주는 축복의 훈련입니다. 만남이 끝날 때마다 작게 축원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편안하기를, 당신의 밤이 따뜻하기를. 축원은 나를 비우고 세상을 채우는 말입니다. 이 네 주가 지나면 말은 힘이 됩니다. 힘 있는 말은 사람을 밀지 않고 끌어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복은 맑은 말에 깃들고 인연은 자비로운 말에서 태어난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한 문장만 보냅시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견뎠습니다. 혹은 스스로에게 말합시다. 괜찮아, 오늘의 나는 오늘로 충분하다. 말은 인연이 되고 인연은 삶이 됩니다. 오늘 건넨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의 등을 밝힙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어두운 복도를 비출 때 그 빛은 반드시 돌아와 당신의 방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평생 인연은 멀리서 걸어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말이 만든 길 위로 조용히 도착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